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야, 중국이 지금 엄청난 헬기 만드는 게 지금 오신트 정보 소식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코만치급으로 보이는데 스텔스 공격 헬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 사업 했죠. 우리 K2 전차 폴란드 버전으로 라이센스 생산 대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끼어드는 바람에 그거 250대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폴란드 군부에서 안 된다, 해야 된다, K2 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힘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도입으로 사실상 사장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K2PL 폴란드 대량 수출의 희망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부가 현재 전력만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할 수 없다며 세계 최강의 전차가 필요하다며 신형 전차 도입 사업 조속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폴란드군은 구식 T-72와 PT-91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런 전력만으로는 러시아의 신형 전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구슬라브 사몰 폴란드 국방장관 고문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각 18일 주장했습니다. 폴란드군 예비역 중장으로 지난 2017년 폴란드군의 미래 전략 검토 작업을 이끌었던 사몰 장군은 현재 폴란드군의 주력인 T-72와 PT-91은 상당한 9세대 전차며 기술적, 전술적으로 현대화된 러시아군 전차보다 현저히 열등한 수준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몰 장군은 군은 5에서 10년 이내에 이들 구식 차량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신형 전차는 폴란드 동부에 배치되어 잠재적인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 라며 M1A2 전차 250여 대가 들어와 전력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폴란드에는 세계 최고의 전차가 필요하다 라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조속 재개 요구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은 200여 대의 레오파드2 A4 계열, 그리고 230여 대의 T-72 계열, 500여 대의 PT-91 전차 계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려 230억 달러를 들여 250대를 구매한 M1A2 전차는 노후화된 T-72 계열을 우선 대체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PT-91과 레오파드2 계열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 700여 대 이상의 신형 전차 소요가 남아 있는데요. 부디 폴란드의 신형 전차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K2PL 전차의 수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폴란드가 냉전 시대 때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로 소련의 그런 최우방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만들었던 T-72 전차를 주력으로 하고 이 T-72가 230여 대, 그리고 이 T-72를 폴란드 버전으로 개조한 PT, 그러니까 PT는 폴란드의 P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탱크란 말이 되겠죠. PT-91, 이거 한 500여 대, 이렇게를 주력을 하고 냉전 이후에 독일이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전차 강국이었는데 그걸 다 팔았죠, 중고로. 자기네들은 이제 동쪽에 폴란드라는 EU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최전선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크고 규모가 크고 강했던 육군 전력을 대폭 감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육군이 가지고 있던 레오파드2 A4 전차가 터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중고로 팔려 나갔어요. 그 중에서 이제 폴란드도 200여 대를 산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주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레오파드2 A4라 하더라도 독일이 서독이, 정확하게 서독이죠. 서독이 냉전 이전에 썼기 때문에 1980년대에 생산한 전차죠. 그러니까 80년대 생산 전차면 지금 이미 30여 년이 훌쩍 넘은 겁니다. T-72는 말할 것도 없고 40년씩 된 거고, PT-91 다 30년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노후된 T-72를 40년 됐으니까 M1A2 에이브람스 전차로 대체하고, 그리고 지금 다 30년에서 4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PT-91과 이 레오파드2 A4 이 중고 샀던 거, 이걸 또 대체할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몰 장군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금 T-90MS를 주력 전차로 하고, 그리고 수도 방어하는 모스크바 인근에는 T-14 아르마타를 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르마타를 제쳐두더라도 이 T-90MS 이걸 방어하고 또 격파하고 하려면은
에이브람스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이브람스 미국의 전차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현용 전차인데 왜 그게 안 되냐? 미국은 자신들이 쓰는 전차와 판매하는 전차의 사양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열화 우라늄 장갑이 들어가느냐, 또 열화 우라늄 탄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 두 개인데, 열화 우라늄은 일반 다른 지금 장갑재 재질로 쓰는 뭐 세라믹이나 다른 금속재보다 훨씬 더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밀도가 조밀하니까 당연히 방어력이 더 뛰어나겠죠. 또 밀도가 조밀하니까 이 뚫고 들어가는 탄심이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열화 우라늄 탄의 관통력은 기존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쓰는 이 텅스텐 탄심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관통력이 뛰어나고, 또 M1 전차, 이 에이브람스 전차의 열화 우라늄 장갑은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다른 전차들의 장갑보다 훨씬 더 방어력이 뛰어나죠. 똑같은 두께라 하더라도. 그런데 판매하는 수출용은 그 열화 우라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어력도 확 떨어지고 공격력도 확 떨어지는데, 미국은 자신들이 열화 우라늄 탄심을 쓰기 때문에 이 주포를 44 구경장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44 구경장이 뭐냐? 냉전 말기에 서방 표준이었죠. 그래서 뭐 일본의 90식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그리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우리 한국의 K1A1 전차, 전부 다 44 구경장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44 구경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전차가 T-9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4 구경장 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텅스텐 탄심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우수한 성능의 텅스텐 탄자를 개발해서 관통력을 우리는 650mm 정도로 끌어올렸는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열화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이 텅스텐 탄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서 그들이 수출하는 수출형 탄심은 우리 한국제 텅스텐 탄심보다 관통력이 적다라는 이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관통력이 한 600mm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T90 MS를 격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T90 MS를 격파하려고 하면은 텅스텐 탄심을 쓰더라도 구경장이 55 구경장으로 늘어난 한국의 K2 PL 이거를 우리가 사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한 700mm에서 800mm 정도의 관통력을 보이니까 러시아의 T90 MS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폴란드하고 우리 한국 그 로템은 이미 현지 생산 파트너 다 해서, 그 현지 생산 파트너는 그 회장이 또 요새 언론 플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오더만 주면 바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K2 전차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폴란드가 미국과의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에이브람스를 샀지만, 그래도 전체 전력을 그 비싼 에이브람스로 도배할 수 없으니까 빨리 우리 K2 전차 라이센스 대량 구매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WZ-10 공격 헬기와 WZ-19 경공격 헬기를 대량 배치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차세대 경공격 정찰 헬기인 파라에 대항해 신형 스텔스 공격 헬기를 개발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SNS에 촬영 장소와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모처에서 그동안 식별되지 않았던 신형 공격 헬기가 트레일러를 통해 수송되는 모습이 식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웨이보와 트위터에는 중국 모처에서 촬영됐다는 정체불명의 헬기가 트레일러 위에 결박된 채로 수송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요. 해당 기체는 미익 부분에 중국 항공공업집단공사 AVIC 로고, 동체 후방부에 중국군 마크가 선명해서 중국군이 개발 중인 신형 공격 헬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격 헬기는 전체적으로 스텔스 형상을 취하고 있고, 테일로트에는 덕티드 팬을 적용했는데요. 동체 중앙에 무장 탑재를 위한 스터브 윙은 식별되었지만 내부 무장창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WZ-10과 WZ-19 공격 헬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신형 공격 헬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파라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미 육군은 파라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OH-58 계열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경공격 정찰 헬기 후보 2종을 개발해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신형 공격 헬기 등장은 무장 헬기 진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점에 1980년대 스타일의 LAH를 밀어붙이는 대한민국 군 관계자 여러분, 눈이 있으면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혈세 낭비와
국방태세 허물기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상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칵핏 부분은 천으로 덮어 씌워놓고 지금 이 사진만으로는 내부 무장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고 어쨌든 날개는 달려있고 그리고 엔진 배기구를 위로 꺾어 올려서 이 배기열을 냉각시키는 냉각 장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외선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한 여러 가지 신형 기술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스텔스 형상으로 만든 그런 헬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RCS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프랑스로부터 유로컵트로부터 헬기를 도입해서 Z9을 만들었죠. 그 Z9을 가지고 1987, 88년도에 WZ9이라고 해서 무장 헬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근데 이건 너무 약하다, 허약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2000년대 들어와서 대폭 개량해서 WZ19, 즉 WZ19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경공격 헬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중국이 1980년대에 만들었던 그 J9, 그 J9하고 똑같은 약간 뭐 개량됐지만 그걸 이제 도입해서 LAH란 걸 무려 30여 년 후에 만든다고 하니 물론 뭐 카이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항전장비가 뭐 개량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지금 뭐 예전에 만든 엘란트라 지금 우리는 아반떼라고 하고 있지만 엘란트라 그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이 쓰고 있는 아반떼 미국 가면 엘란트라 아직도 엘란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엘란트라에다가 지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붙인다고 그게 신형차가 됩니까? 아니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한국군의 현실이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카이는 이게 카이의 힘이 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카이는 정말 민영화시켜야 된다. 카이는 대한민국 국방력을 갉아먹는 뭐 바퀴벌레 이것도 아니고 정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이는 민영화시켜서 스스로 기술 개발하고 품질 개발하고 멋진 강력한 무기 만들어서 군에 매립 공세를 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뭐 현 정부뿐만 아니고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에서 꽂은 인사가 내려와가지고 참모총장보다 훨씬 센 인사가 내려와서 군 전력 좌지우지하는 이런 카이가 있으면 우리 육군 전력, 공군 전력, 해군 전력, 해병대 전력 전부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돈 안 주면 개발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합니까? 라는 게 카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업이 할 소리입니까? 어이없죠. 정말 이 중국의 스텔스 형상의 헬기 보니까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네요. 미국이 파라 그 하면서 우리 한국에게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카이는 할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은 LAH, LCH 쫙 한국군에 납품할 거 약속돼 있는데 뭐하러 파라 같은 거 하겠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